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 바로 골든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OST로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마치 오랜 역사를 가진 빌보드가 오늘날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말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 세계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 바로 빌보드 차트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 작은 숫자들의 나열은 무명이었던 뮤지션을 스타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에 잊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는 빌보드라는 이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까요? 단순히 역사가 오래돼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빌보드가 세계 음악계의 표준, 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빌보드 애드버타이징이라는 이름의 잡지가 첫 호를 발행합니다. 놀랍게도 당시 빌보드는 음악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로 광고, 포스터, 유원지, 박람회 등 대중오락 전반을 다루는 업계지였죠. 하지만 1913년 빌보드는 악보 판매 순위를 싣기 시작하며 조금씩 음악에 발을 담급니다. 이 순위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선호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그리고 1940년 7월 27일 마침내 빌보드 뮤직 파퓰러리티 차트라는 종합 음악 순위표가 등장합니다. 소매 판매, 악보 판매, 주크박스 재생, 라디오 방송량까지 반영한 이 차트는 음악 인기를 숫자화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로써 빌보드는 단순한 잡지에서 음악 산업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매체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는 로큰롤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이 쏟아져 나왔지만 라디오 방송, 주크박스, 음반 판매 등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집계된 순위표가 난립했죠. 팬들은 어떤 곡이 정말 가장 인기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955년 11월 12일 빌보드는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탑100이라는 통합 차트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8년 8월 4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빌보드 핫100이 탄생합니다. 영광의 첫 번째 1위 곡은 리키 넬슨의 Poor Little Fool이었죠. 이 차트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인기를 보여주면서 라디오 PD, 음반사, 홍보 담당자, 그리고 음악 팬들까지 모두가 공통의 기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시기 빌보드 핫100은 미국 팝음악의 얼굴이자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991년 이전까지 차트 집계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했습니다. 매장 점주가 판매량을 대략 집계하거나 라디오 방송 횟수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세는 방식이었죠. 이 때문에 차트 순위가 조작되거나 왜곡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1991년 빌보드는 닐슨 사운드 스캔을 도입하며 혁신을 이룹니다. 이제 음반 매장의 POS 시스템이 실제 판매량을 자동 전송하게 된 거죠. 동시에 닐슨 BDS 브로드캐스트 데이터 시스템스가 라디오 방송을 자동 녹음 분석해 어떤 곡이 몇 번 재생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인기곡이라 불렸지만 실제 판매가 저조한 곡들이 순위에서 사라지고 팬들이 직접 구매한 곡들이 차트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빌보드는 감성이 아니라 객관성을 무기로 표준이 되어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인 겁니다. 2000년대 초 CD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디지털 다운로드와 불법 공유가 시장을 뒤흔들었죠. 빌보드는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번 혁신을 선택합니다. 2007년 빌보드는 처음으로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를 핫100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터를 합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2월 20일에는 유튜브 조회수까지 핫100 공식 집계에 반영하기 시작했죠.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발매된 지 1년이 지난 무명의 곡 파워 파워의 할렘 쉐이크가 갑자기 1위로 데뷔한 것입니다. 이 곡은 전 세계에서 짧은 밈 영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유튜브 집계가 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차트의 힘이 라디오와 음반 판매에서 바이럴과 스트리밍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빌보드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심지어 틱톡 데이터까지 반영하며 디지털 시대의 음악 소비 패턴을 정확히 포착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이 핫100 정상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복합적인 스트리밍과 바이럴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팬들이 만들어낸 짧은 영상들과 챌린지가 빌보드 차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빌보드가 미국 차트임에도 세계 표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20세기 내내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팝, 록, 힙합, 재즈 등 20세기 음악의 주류 장르들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빌보드 1위라는 타이틀은 곧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라는 뜻이 되었고 아시아, 유럽, 남미의 가수들까지 빌보드 진입을 커리어의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BTS, 블랙핑크가 1위를 차지하는 오늘날까지 빌보드는 여전히 글로벌 음악 산업의 올림픽 같은 무대입니다. 빌보드는 단순한 차트가 아닙니다. 매주 발표되는 순위가 음악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고 팬덤과 가수, 라디오와 방송국이 모두 이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1위라는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같은 그림을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빌보드는 130년의 역사 동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미국 시장의 힘, 그리고 시대에 맞춘 끊임없는 진화, 그 모든 것이 모여 빌보드를 세계 음악계의 절대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그 작은 순위표는 사실상 대중음악사의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빌보드를 보는 것은 단순히 음악의 현재를 보는 것을 넘어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